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의 일항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 신뢰관계를 통해 이런 평화 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 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개꿀에 콩 고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시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이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합의 25부의 법관 증언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정당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진작 내란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언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노조도 결자 해지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란정당 재판부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제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민당원, 국힘당원 12만 명 명단 확보. 국힘당원 명부 관리 DB업체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 뉴스원 단독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실 겁니까? 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